퀴즈 내겠습니다. 질문을 딱 받았어. 타사지리서가 딱 왔어. 타사지리서를 먼저 분석을 하겠죠. 혼자 분석하든 여럿이서 분석하든. 이게 또 독해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대부분의 문제에는 순서도 정해져 있고 내용도 어떤 내용을 담으라고 정해줍니다. 그리고 전제도 깔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석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전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문제 지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질문이다. 이 부분이 또 독해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상당히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 분석을 먼저 해. 이게 10분이 안 걸립니다. 문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자, 시나리오 먼저 쓸까요? 질의답변서 화면 먼저 만들까요? 어느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부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레이션 시나리오를 먼저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어떻게 나레이션 시나리오를 먼저 써요? 나레이션 시나리오를 먼저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화면 먼저 잡아서 대충 때려박아가지고 편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레이션 시나리오를 먼저 씁니다. 그럼 나레이션 시나리오 쓰는 법, 보통 이렇게 칠판 놓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해야 좋은데 우리가 현장 여건상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또 빨리 녹음 끝내야 돼요. 지금 아파트 주변에 막 공사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잠깐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판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자, 요렇게 판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자, 요런 양식을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폼. 이 양식이 유니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애가 유니폼이다. 우리는 요렇게 생긴 애를 가지고 간다 라는 겁니다. 자, 상단에 땡땡 건설 컨소시엄에서 땡번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땡땡 쪽을 봐주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두 줄 쓴 거야. 이미 2분이라는 시간에서 두 줄을 썼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상 땡땡 건설 컨소시엄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해서 세 줄을 쓴 거야. 무려 세 줄이 이미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무려 세 줄이 이미 쓰여져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이 자 중요한데, 보통 A4 용지 한 장으로 질의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두 장으로 답변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진 시간은 2분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장짜리를 두 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내용을 한 장 더 만들어서 붙이면 2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장짜리 내용을 크게 넣어서 두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장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두 장이면 양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요만큼 만들고 요만큼 만들고 나중에 나레이션 원고 써보면 안 들어가. 엄청 빨리 읽어야 돼. 그래서 내용을 줄이다 결론 내린 게 뭐? 가서 현장에 가서 엄청 빨리 읽어보자.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2분 동안 읽으면 듣는 평가위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멍청한 애들이. 절대로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한 장짜리 내용을 그냥 한 장 더 붙여서 크게 만들면 돼. 크게 넣으면 돼. 1, 2, 3, 4 있으면 1, 2번, 3, 4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나중에 또 다시 만들어서 시간에 안 들어가니까 다시 또 빼내고 걷어내고 줄이고 이런 멍청한 짓을 반복하기 때문에 파문이 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A4 용지 한 장에 단으로 치면 1단, 2단, 3단 1번, 2번, 3번이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 뭐다? 1번 뭐뭐뭐입니다. 입니다예요. 입니다. 2번 뭐뭐뭐입니다예요. 입니다. 3번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미 질문을 받기 전에
질의답변서 양식과 내용이 쓰여져 있고 그 내용이 다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시간이 걸려? 이거 시나리오 쓰는데 20분도 안 걸려. 이렇게 대충 내용을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맞추어야 되겠죠. 화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양식으로 폼을 맞추면 됩니다. 상단에는 보통 질문과 뭐 발표자 이런 거 좀 기본적인 서식이 있고 발주처에서 보통 줍니다. 그래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핵심 정리, 뭐 요약하면 핵심 정리나 뭐 요약 뭐 이래가지고 하단에 잡아주는 걸로 되어져 있죠. 자, 질의답변서의 퀄리티를 볼 것도 없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디자인 해놓은 것만 봐도 얘네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디자인에서 이 보고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힘을 써서 디자인을 해야겠어요? 삽도나 내용? 아, 천만의 말씀.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이 1번, 2번, 3번 이 숫자 매겨져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현장에서 이 질의답변서를 받은 평가위원은 얘가 나눠져야 돼. 그래야지 나레이션으로 들었을 때 1번 하고 있구나, 2번 하고 있구나, 3번 하고 있구나, 핵심 정리 들어갔구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디자인에서 타이틀 바를 얼마만큼 잘 잡아서 화면을 분할해서 나누어 놨느냐가 핵심이에요. 이 질의답변서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돼 있는 걸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실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1번 뭐뭐뭐입니다. 타이틀이 있고 이 타이틀에서 삽도가 있고 그리고 설명글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각각 독자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인폼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 기억나시죠? 결국은 이 타이틀이 끊어지려면 이 제목이 일정 분량 이상이 돼야 돼. 너무 짧은 제목을 붙이면 안 된다고. 제목만 들어도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동선 계획 이게 아니라 주변 지형을 고려한 배치 계획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길어져야 된다고.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추고 내용만 들어도 알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미 텍스트가 다 쓰여 있어. 제목, 그 다음에 삽도 안에 이렇게 가리고 제목과 이렇게 삽도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삽도 안에도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어. 제일 중요한 설명글이 딱 2줄이나 3줄 정도 들어가 있어. 그럼 시나리오 다 쓴 거예요. 왜? 자, 제목 1번 뭐뭐뭐입니다. 제목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설명글 뭐뭐뭐뭐뭐뭐입니다. 뭐뭐뭐뭐뭐입니다. 딱 쓰면 1번 끝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2번, 3번 하면 끝이지. 제일 중요한 중점사항도 1번 타이틀 조금 바꿔서 넣으면 돼. 중점사항 11111 두 번째 둘둘둘둘둘둘 세 번째 333333입니다. 해도 되고 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고 가장 좋게 했습니다. 극대화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미사역을 써서 마무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썼을 때 중복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여기 제목에서도 한 번 말하고 설명글에서도 한 번 말하고 마무리글에서도 한 번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 너무 중복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복이 각인 세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꾸 반복시켜야지만 각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시면 안 돼요. 반복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때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변형시켜서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하는 거,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질의답변서의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평가위원은 2분 듣고 금방 잊어버린다.
다시 또 2분 듣고 계속 들어야지만 아 그렇구나 얘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세뇌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꼭 보셔서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서가 그렇게 쓰여졌으면 여기는 더 쓰기 쉽죠. 여기 마찬가지로 1번 타이틀입니다. 11111111 딱 두 줄 넣어. 그리고 2번 뭐뭐뭐입니다. 둘둘둘둘둘 설명글 그대로 딱 넣어. 이 설명글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와 동일해야 된다고. 내비게이션이 딱딱 맞아야 된다고. 그래야 듣는 사람이 아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사항 뭐 마지막으로 뭐 이처럼 또는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또는 핵심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입니다. 이상 땡땡건설 컨소시엄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이라고.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왜 오래 걸리냐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게 1시간 안에 안 끝난다고?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납니다. 한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잘 못 다루는 사람 빼고는 금방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보고서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 편집하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내용 편집하는 건데 바꿔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시간이 걸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대략 1분 30초, 1분 내지 1분 30초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간을 넘어서 2분짜리다, 2분 30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 왜? 여기서 읽는 방법을 얼마나 감정을 넣어서 어떻게 강조해서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주저리 막 정신없이 읽으면은 듣는 사람이 그게 전달이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소리 낼 수 있도록 이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짧게 2분보다 짧게 1분이나 1분 30초 안에 딱 초고가 들어오면 돼요. 그 다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매끄럽지 않은 부분, 애드립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 브릿지 같은 거 한번 넣어주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그때 첨가해서 읽으면 돼. 시간이 늘어나는 건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만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넘어선 거는 줄이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읽어야 된다니까? 바보 같은 짓이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초고는 무조건 1분 내지 1분 30초 안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끝납니다. 이게 툴이야, 툴. 이렇게 이미 두 가지 기본적인 양식을 갖고서 이게 있는 상태에서 질의답변서, 타사 질의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냥 끼워 넣기만 하는데 한 문제당 1시간 이상이 걸릴 이유가 없죠. 이건 요령이에요, 요령. 여기서 벗어나서 만든다? 이 방법에서 벗어나서 만들어도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제자리입니다. 결국은 이 폼 그대로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왜?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한 장에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타사 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평가위원 입장에서 내가 보고서도 받았고 프레젠테이션도 들었고 공통질의 답변서도 받았고 이제 대충 뭐가 중요한지를 알겠어. 근데 타사는 어떤 의견일까? 라고 마무리 짓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사 질의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타사한테 질문할 때도 요령껏 질문해야 되고 내가 타사가 한 질문에 답변할 때도 역시 요령껏 답변을 해야 됩니다. 타사한테 질문하랬더니 우왕좌왕 엉망진창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 수도 정해져 있고 분량도 정해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거를 녹진하게 녹여서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질문을 하는 게 기술이에요. 설사 기술이 없더라도 그런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부는 한 끗 차이입니다. 누가 더 승부에 집착했느냐, 누가 더 승리를 갈망했느냐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거지 대부분 패한 팀은
거기에 맞는 열정과 거기에 맞는 승부욕을 갖고 있습니다. 승부는 정직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더 잘하면 지는 겁니다. 내가 별로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별로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게임이죠. 사례 하나 들어드리면 예전에 쓰레기 자동 지파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타사가 어떻게 질문을 했냐 하면 RFP상의 입찰 지침이 600관경, 관경이 600관경으로 만들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50관경과 600관경을 섞었어요. 입찰 안내서를 위반한 거죠. 타사가 물어볼 때 니네는 RFP상의 600관경으로 하라고 했는데 550관경을 써서 규정을 위반했다 라고 공격했으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타사는 뭐라고 물어봤느냐, 제가 그래서 메타포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 비유 이런 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타사는 우리는 600관경을 썼고 니네는 550관경을 썼는데 그 이유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고 성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쓴 거다. 니네가 고속도로를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냐. 우리는 8차선 도로인데 니네는 4차선 도로로 디자인해온 거다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세상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왜? 너무 쉽잖아요. RFP 입찰 지침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55구경을 썼다? 이거는 55구경이 더 비싼데? 우리 특수장비 썼는데?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성능이 더 떨어지는 55구경이잖아. 이것도 성능 비교했더니 55구경이 더 성능 좋은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니네가 고속도로면 우리는 KTX 같은 고속전철이다 라고 딱 끝을 내는 거예요. 애초에 빠져나갈 수 없었던 질문이 너무나도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우리는 더 비싼 55구경, 더 성능 좋은 55구경 썼다. 니네가 고속도로면 우리는 고속전철이야 라고 딱 마무리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나도 결과가 뻔하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니네는 입찰 안내서 지침을 위반했고 입찰 안내서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맥을 지었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헌납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리답변서, 타사지리서 정말 전략적이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상대방이 공격을 안 하면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공격을 했는데 방어를 했다? 이거는 그 내용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니네 이거 잘못했지. 저 이거 잘못 안 했는데요. 그건 인정이야, 인정. 니네 이거 잘못했지. 우리 이건 안 했는데? 니네가 더 잘못했는데? 니네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승리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싸움에 들어오면, 경쟁에 들어오면 반드시 싸워야 되고 수비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고서 잘 쓰는 법 중에서 질의답변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짧은 시간 안에 작성해야 되는 질의답변서를 어떻게 하면 1시간 안에 한 문항씩 시나리오와 질의답변서까지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 요령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 공격적인 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용을 채우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방어는 승리를 만들어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설명과 내용을 잊지 마시고 현장에 반영하셔서 제발 밤새지 마세요. 제발 오래 시간 끌지 마세요. 턴키 막바지에 얼마나 바쁩니까? 이 질의답변서 쓴다고 며칠씩 밤새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의답변서 1시간 안에 딱 작성하고 나머지 연습 철저히 해서 현장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눈 뻘개가지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오늘만 끝난다. 2시간만 지나면 끝난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는 진짜 끝나요. 패배자가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월급장애들이 하도 많아서 뭐 패배라는 인식도 거의 안 합니다만 승리는 좋은 거지만 어떤 패배도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삶,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강비조가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비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